여러분, 인생을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? 그 상대가 남이 아니라 내가 목숨보다 아꼈던 내 자식이라며요. 요즘 우리 시니어들 사이에서 뼈아픈 농담처럼 떠도는 말이 있습니다.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주면 길거리에서 굶어 죽고 안 주면 집 안에서 매 맞아 죽는다.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허어 웃으며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나 싶으셨을 겁니다. 하지만 여러분, 이건 이제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. 평생 내 몸 하나 돌보지 않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모은 재산, 내가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것인데 조금 일찍 주면 어떠냐는 그 마음 하나로 물려줬다가 그날부터 내 자식이 남보다 못한 괴물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그 배신감을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? 오늘은 남부럽지 않은 중산층으로 살다가 아들에게 전 재산인 아파트를 물려준 뒤 지금은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낡은 고시원을 전전하고 계신 75세 김땡수 가명 어르신의 가슴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.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굵은 눈물을 흘리며 수백 번을 후회하셨습니다. 차라리 그때 내가 모질게 안 준다고 소리를 쳤어야 했다고요. 오늘 이야기를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. 자식에게 재산을 언제, 어떤 방식으로 줘야 하는지 아니면 무덤까지 쥐고 있어야 하는지 그 뼈아픈 인생의 진실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.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시는 어르신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됩니다. 김땡수 어르신은 과거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셨던 분입니다. 퇴직 후에는 서울 변두리에 남겨진 반듯한 아파트 한 채와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꿈꾸셨죠. 하지만 몇 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게 된 어르신에게 하나뿐인 아들은 세상에 남은 유일한 희망이자 기쁨이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3년 전이었을 겁니다. 평소엔 바쁘다며 전화 한 통 없던 외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. 아들은 대낮부터 술 냄새를 풍기며 어르신의 무릎 앞에 덜컥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. 아버지, 저 좀 살려주세요. 이번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조금만 더 버티면 대박이 나는데 지금 당장 자금이 없어서 부도나게 생겼어요. 이대로 무너지면 제 인생은 끝입니다. 아들은 며칠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. 아버지, 어차피 아버님 사후엔 이 집 다 제 거잖아요. 조금만 일찍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? 아파트 담보로 대출만 받게 해주시면 사업 성공해서 아버님 평생 왕처럼 모시고 살게요.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. 어르신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했습니다. 그래,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닌데 자식 힘들어하는 꼴 보느니 지금 도와주는 게 맞겠지. 어르신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. 좋다. 내가 집을 줄 테니 대신 조건이 있다. 나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같이 살면서 내 병원비랑 생활비는 내가 책임져라. 그럴 수 있겠니? 아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. 아버님, 당연하죠. 걱정 마세요.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할아버지로 만들어 드릴게요. 그 달콤한 약속을 믿고 어르신은 30년 피땀 눈물이 서린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증여했습니다. 그 도장이 찍히던 날이 어르신 인생의 마지막 행복한 날이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. 증여 서류에 인감 도장을 찍고 등기가 넘어간 지 딱 반년이 지났을까요? 가장 먼저 변한 건 공기였습니다. 처음엔 매일 아침 아버님 식사하세요 라며 정성껏 밥상을 차리던 며느리의 태도가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. 고기 반찬은커녕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김치 한 그릇이 전부인 날이 많아졌고 어느 날부터는 어르신이 거실로 나오기도 전에 저희들끼리 밥을 뚝딱 먹어 치우고 설거지까지 끝내버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. 어르신이 참다 못해 주방으로 가서 한마디 하셨습니다. 얘야, 밥때가 됐으면 나도 좀 불러야지. 이게 뭐 하는 거냐. 그러자 며느리는 예전에 그 상냥한 목소리가 아닌 날카롭고 짜증 섞인 투로 쏘아붙였습니다. 아버님, 저희도 애들 학원 보내고 출근하느라 바빠요. 냉장고에 반찬 다 있는데 그냥 꺼내 드시면 되잖아요. 손이 없으세요? 발이 없으세요?
아들은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도 신문이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어르신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엄마, 그냥 조용히 계세요 라며 오히려 어르신을 귀찮아했습니다.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아들 내외는 이제 어르신의 개인 연금 통장까지 눈독을 들였습니다. 아버지, 집 재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. 이번 달 연금 나오면 좀 보태주세요. 저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 거 아시잖아요. 집을 통째로 내준 것도 모자라 매달 나오는 푼돈 같은 연금까지 가져가기 시작하니 어르신은 친구들 만나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없게 되었습니다. 집안에서 어르신은 점점 사람이 아닌 짐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거실 소파에 잠깐 앉아 있으면 며느리는 보란듯이 청소기를 돌리며 어르신의 발을 툭툭 쳤습니다. 아버님 방에 들어가 계세요. 여기 있으면 먼지 나고 걸리적거려요. 그 차가운 청소기 소리가 마치 어르신의 가슴을 긁어내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. 비극의 정점은 작년 추석을 일주일 앞둔 날 찾아왔습니다. 아들이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와 어르신을 방으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.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슴을 무너뜨리는 폭탄이었습니다. 아버지 사업이 더 어려워졌어요. 이 아파트 팔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빌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. 근데 거기는 방이 딱 2개라 우리 부부랑 애들 쓰면 아버지가 계실 공간이 없거든요. 어르신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. 그럼 나는 어디로 가란 말이냐? 내가 나 평생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니? 아들의 대답은 더 가관이었습니다. 일단 근처 고시원이나 작은 지하방이라도 하나 얻어드릴게요.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다시 큰 집 가서 모실게요. 요즘 노인네들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들 하잖아요. 어르신은 소리를 질렀습니다. 이놈아, 이 집이 어떤 집인데? 내가 너 하나 믿고 내 모든 걸 다 줬는데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? 그러자 방에서 듣고 있던 며느리가 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어르신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. 아버님, 솔직히 말씀드릴까요? 이 집 이제 법적으로 우리 거예요. 우리가 팔겠다는데 아버님이 무슨 상관이세요? 그렇게 억울하면 법대로 소송이라도 하시던가요. 법대로 하라는 말. 그 비수 같은 한마디에 어르신은 심장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. 결국 어르신은 30년을 일구고 자식 키워낸 그 집에서 쫓겨나듯 단추랑 가방 몇 개만 들고 나와야 했습니다. 이삿짐 트럭이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어르신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었습니다. 내가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내 심장을 파먹을 뱀을 키웠구나. 지금 김땡수. 어르신은 보증금도 없는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컵라면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계십니다. 뒤늦게 부당증여 소송을 알아보셨지만 이미 증여가 끝난 재산을 되찾는 건 기적에 가깝다는 변호사의 말에 매일 밤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이루고 계신답니다. 여러분, 김땡수 어르신의 이 사연이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? 절대 아닙니다.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이와 똑같은, 아니 이보다 더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자식은 재산을 물려받기 전에는 세상에 없는 천사지만 일단 내 손을 떠나 자식 명의로 넘어가는 순간 사자로 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. 오늘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인생치의 3가지만 전해드립니다. 첫째, 죽기 전까지 내 집 명의는 절대로 넘겨주지 마십시오. 효도는 부모의 지갑이 두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. 자식이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담보를 잡아 대출을 받게 해줄지언정 집주인의 자리는 끝까지 지키셔야 합니다. 명의가 내 것이어야 자식도 함부로 못합니다. 둘째, 만약 재산을 미리 줘야 한다면 반드시 효도 계약서를 쓰십시오. 부모를 성실히 봉양하지 않거나 학대할 시 증여를 즉시 취소한다는 조건을 적고 법적 공증까지 받아두어야 합니다. 서운해할 것 없습니다. 이게 자식과 부모를 모두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. 셋째, 자식의 눈물보다 내 노후의 안전을 먼저 믿으십시오. 자식의 사업 실패, 손주 교육비. 다 안타깝지만 내가 길거리에 나앉으면 자식도 나를 짐으로 생각하게 됩니다. 내가 든든해야 자식에게 끝까지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.
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? 여러분 주변에도 재산 문제로 자식과 남이 된 사연이 있으신가요? 아니면 내 자식은 절대 안 그럴 것이라고 믿으시나요?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지금 큰 고민에 빠진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구하는 귀한 경고등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주변 친구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 더 깊고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